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다들 연휴 잘 보내시고 계신가요? 비가 그친 것 같은데 날씨가 굉장히 습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연휴 마지막 날인 만큼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이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과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로 공매도가 재개된다면 코스피와 코스닥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할지, 이 점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저의 생각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얼마 전에 삼성전자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20이 출시가 되었죠. 그런데 첫날 25만 8천 대가 개통되면서 역대 최대 흥행을 했다, 이런 기사가 발표가 되었어요. 지금 여기 25만 8천 대란 수치는 3년 전이죠. 갤럭시 S8에 이 제품의 25만 대를 돌파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스마트폰 판매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이유가, 지난 2분기에 삼성전자 매출의 약 67%가 반도체에서 나왔어요. 그런데 이 반도체의 상당한 부분이 스마트폰에 사용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갤럭시 노트 20의 첫날 개통량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말은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던 스마트폰 판매량, 이 부분이 하반기에 점진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반도체 수요를 예측할 때 상반기에는 비교적 언택트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굉장히 높았죠. 하지만 스마트폰 판매량이 부진했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메모리 반도체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했어요. 그렇지만 서버용 반도체의 수요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상쇄가 되어서 실적이 잘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하반기에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은 서버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단 말이죠. 그렇단 말은 다른 부분에서 커버를 쳐야 되는데, 이렇게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판매량이 늘어나게 된다면 모바일 쪽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첫날 판매량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국내뿐만 아니라 유럽, 다른 아시아 국가들 다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2017년 갤럭시 S8에 25만 대 기록을 돌파했다는 것이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2017년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삼성전자의 주가도 큰 폭으로 상승했던 기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우리가 하반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기사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난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8월 10일부터 8월 16일 어제 일자까지 외국인의 순매수 상위 종목인데,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아모레퍼시픽, 두 번째가 셀트리온, KB금융, 삼성바이오로직스, LG전자, 이렇게 순서를 기록한 것을 알 수 있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은 LG화학, 삼성 SDI, 현대차, SK하이닉스, 네이버, 이런 순서를 이룬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LG화학과 삼성 SDI 2차전지 관련주죠. 그리고 현대차, 전기차, 수소차 관련주예요.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큰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에요. 그런데 지난 한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순매도 상위 종목으로 분류가 되면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죠. 그런데 저는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지속적인 상승이 나오는 종목이라도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10거래일, 30거래일 이렇게 매일매일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급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것은 중요하지만, 지난 한 주에 순매수 상위 종목을 기록했다고 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반대로 순매수 상위 종목 중에 조금 특징적인 종목이 하나 있죠. 아모레퍼시픽. 제가 간헐적으로 상위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모레퍼시픽은 한 번도 상위 종목에 분류가 되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난 한 주간은 상위 종목이 들었다는 말은 아모레퍼시픽은 화장품주, 중국 소비재와 관련된 종목 중에서 가장 상단에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 방한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지난주에 무엇보다 크게 반영이 되었고,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 종목들이 좋은 상승들이 나왔죠. 하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코스피 우량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금이 많은 외국인들이 다른 화장품 종목들에 비해서 아모레퍼시픽을 조금 더 많이 매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이번에 기관 입장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 삼성물산, 한국전력, 삼성전자, LG전자, NC소프트가 자리를 했고, 반대로 순매도 상위 종목 현대차, LG화학, SK하이닉스,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이 자리를 했네요. 순매수 상위 종목은 외국인하고 조금 다르지만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외국인과 비슷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현대차하고 LG와 삼성 SDI는 외국인 입장에서도 순매수 상위 종목이었죠. 그런데 기관 입장에서 볼 때도 상위 종목이 포함이 되어 있고 SK 이노베이션까지 전기차 배터리를 생산하는 2차전지 대장주는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2차전지 관련주 종목들이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때도 제가 하락하고 있다고 조금 싸졌다고 바로 매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이 부분 상기시키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시고, 또한 이런 코스피 우량주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외국인과 기관에 순매수 상위 종목이 포함되어야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때문에 이런 수급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순매수 상위 종목 삼성물산하고 한국전력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삼성생명법이 발의가 된다면 삼성전자의 최대 주주로 올라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이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최대 주주란 말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지분 가치가 많이 상승했을 텐데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상승을 못했던 종목이죠. 그러나 최근 들어서 유가 하락으로 인해서 2분기에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이 부분이 작용을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한 하반기에 전기값 개편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공매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의 댓글들을 한 번씩 살펴보면 공매도 재개는 주가의 폭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조금은 객관적인 지표와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매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공매도의 행위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아니고 기관, 외국인, 개인 이렇게 세 가지 투자 주체가 주식시장에 있어서 공평함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공매도가 없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공매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전제하에 여러가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나라의 공매도가 이번 코로나 사태까지 포함한다면 3번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2008년 이 당시에요. 이때는 약 8개월 정도 진행이 되었어요.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6월 1일까지 약 8개월이 진행이 되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 이 당시에는 3개월 정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2020년 같은 경우에는 3월 16일부터 9월 16일까지 약 6개월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차트를 한번 살펴보시면 지난 2008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 내에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물론 중간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에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그렇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공매도 시작 기간과 종료 기간 이 두 가지 시점만 놓고 봤을 때는 약 3.4%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매도 기간이 끝나고 나서 코스피는 더 상승했죠. 그리고 두 번째 기간 2011년을 살펴보신다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2008년과 비슷하죠. 시가와 종가 기준으로 볼 때 거의 차이가 없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기간 내에는 약 12%의 주가 하락이 있었어요. 시가와 종가만 비교해서 봤을 때 기준입니다. 자, 그런데 공매도가 끝나고 나서 주가는 횡보하는 구간을 보이다가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2020년 현재를 본다면 누가 봐도 상승했죠. 공매도 기간 동안. 그래서 지난 과거와 다른 점은 2008년과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금지 기간 내에 코스피가 소폭 하락했어요. 물론 종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중간중간에는 하락하는 구간이 더 컸지만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두 가지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는데, 여기 좌측을 보시면 국내 증시 투자자 예탁금 추이가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여기 첫 번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2008년 이때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는 2011년 이때를 나타내고, 그리고 2020년 같은 경우에는 이때죠.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 과거 공매도 금지 기간 내에 국내 증시의 투자자 예탁금 추이는 큰 변화가 없어요. 여기 차트를 보시면 큰 변화가 없죠. 2008년 같은 경우에는 10조 미만, 그리고 2011년에는 약 15조 내외로 왔다 갔다 했는데 2020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많이 상승을 했단 말이죠. 여기 6월 18일 기준으로 46조인데 현재는 50조가 넘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예탁금이 뭐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매수하고 주식 계좌에 남아있는 자금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는 매수 대기 자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 대기 자금이 늘어난 상태이고, 그리고 과거를 비교해서 보더라도 공매도 금지 기간이 종료되고 나서 코스피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라는 점을 볼 수가 없죠. 특히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나왔고 2011년 같은 경우에도 횡보 구간을 보인 뒤 오히려 상승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는 주가 폭락과 이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행여나 너무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러한 자료들을 보여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이야기한 자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판단을 해보신다면 더욱더 올바른 투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확인하기 쉽게 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매도 금지 기간 내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하락을 했지만 해제 이후에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금지 기간에서는 하락이 나왔지만 해제 이후에는 상승이 나왔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금지 기간 내에 다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해제 이후에 하락이 나왔고 2011년에는 상승이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공매도에 대해서 주가 폭락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한 개인들의 매수 대기자금, 예탁금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늘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걱정을 하고 공매도 전에 내가 매수했던 종목을 다 팔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신증권에서는 이런 기사를 발행을 했어요. 공매도 재개 시 외국인 순매수 유입이 기대가 된다, 하지만 단기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이런 기사를 낼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냐면, 자, 공매도라는 위험 회피 수단이 마련되면 외국인은 이를 바탕으로 현물시장 순매수에 적극성을 보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 두 번째는 실제로 지난 6월 19일에 한국보다 먼저 공매도 거래를 재개한 대만의 경우 6월 초부터 한국 증시와는 차별적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대량 순매수가 유입된 바 있다, 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들었어요. 자, 그런데 위험 회피 수단, 이것 때문에 외국인이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내놓았는데 저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외국인과 기관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와 달리 공매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부분이 하나의 무기가 될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조금 더 유리한 제도를 활용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고 싶은 이런 욕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라지다 보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약 24조 원의 큰 금액이 나갔지만 7월달 1조밖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것도 어쩌면 공매도 금지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투자 매력을 느끼지 못해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오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공매도에 대한 생각은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해서 주가는 폭락한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유입이 될 수 있고, 외국인이 유입이 된다면 코스피 우량주 위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는 우리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지난 과거 사례를 봤을 때도 공매도가 재개가 된다고 해서 일부 상승을 보이기도 했고 박스권을 유지하기도 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나름대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로나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279명이나 늘었더라고요. 많이 늘었다가 아니라 정말 부담스러울 정도로 크게 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것도 수도권에서 정말 많이 나왔는데 좋지 못한 상황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줄었지만 그래도 197명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마도 지난 3월처럼 이렇게 폭락장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절대로 이런 폭락장은 올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현 시점을 비교해서 생각해 본다면 지난 3월 같은 경우에는 각국 정부의 경기 부양책 이러한 것도 없었고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도 없던 상태였어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뿐이었는데 현 시점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다음 주 증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코로나 확진자 수가 늘어나서 주가가 크게 조정을 보인다면 그동안 내가 매수하고 싶었지만
크게 상승해서 매수하지 못했던 종목, 이러한 종목을 기회를 엿봐서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과거 3월달과 비교를 할 수 없는 시점이란 말이죠. 개인들의 유동성 자금도 늘어난 상태고 올 가을 이후부터 코로나 백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또 각국에서 경기 부양 정책을 이미 시행 중이고 지난 3월달에 하루에도 1000명이 넘던 코로나 확진자, 이런 것들을 대처했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줄어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로 행여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다면 기회를 엿봐서 추가 매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물론 저와 똑같이 행동하자, 이런 의견을 전해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공감이 가신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투자 의견을 세우시면 되고, 공감이 가지 않는다면 관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보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부터 다시 주식시장이 개장을 하는데 아마 단기적으로 변동성이 심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조금 보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연휴 잘 보내세요. 감사합니다.